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팔이나 목을 만져보았을 때 문득 별표 내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 별표는 씁쓸한 기분이 든 적. 피부가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고 얇고 약해져서 마치 종이장처럼 쉽게 상할 것 같은 느낌. 그 순간 찾아오는 서글픔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현실이 피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이런 변화의 해결책이 꼭 비싼 화장품이나 TV에서 광고하는 기적의 크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부엌 식탁 위에 있는 단순한 재료들로 단 3분 만에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과학적 원리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피부 노화는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파트 1. 피부, 우리 몸의 가장 큰 배출기관. 피부, 우리 몸의 가장 큰 배출기관은 단순히 외모를 결정하는 나른 포장지가 아니라 인체 생리와 건강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대한 장기이나 사실 피부를 제대로 이해하면 의학자들이 그것을 제2의 신장, 수많은 작은 하수구라 불렀는지 알 수 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는 땀샘과 피지선, 모낭, 혈관, 신경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어 단순히 촉각과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수준을 넘어 매일같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배출 통로로 기능한다. 실제로 사람은 하루 평균 0.5에서 1리터의 땀을 흘리는데 이 땀 속에는 물과 염분만이 아니라 요소, 젖산, 암모니아, 중금속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장과 간이 처리하지 못한 대사, 산물을 피부가 직접 걸러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 또한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윤활유가 아니라 지용성 독소와 불필요한 지방 대사산물을 함께 배출하는 경로이므로 여드름이나 모공 트러블은 종종 내부 해독 기능의 과부하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게다가 피부 표면의 각질은 약 28일 주기로 교체되며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갈 때 세포 내 노폐물과 외부 유해물질도 함께 제거되므로 피부의 각질 탈락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의학에서는 땀을 심장의 진액으로, 아유르베다에서는 피부를 내부와 외부를 잇는 거울로 표현하며 열과 독소가 쌓이면 피부 트러블, 발진, 종기, 색소 침착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땀을 통해 납, 카드뮴, 수은, 비수 같은 독성 중금속이 소변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피부가 단순히 체온 조절 장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독 기관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피부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여드름, 습진, 아토피, 만성 발진은 단순히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내부 독소가 피부로 몰려 나온 결과일 수 있으며 채취 역시 땀 속 노폐물의 조성이 달라져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전신 해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땀을 흘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사우나, 반신욕, 조격은 모공을 열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땀과 소변을 통해 노폐물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돕는다. 여기에 채소, 과일, 통곡물, 발효식품 중심의 식습관은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 피부에 과도한 배출 부담이 몰리지 않게 하고 녹차, 마늘, 생강, 레몬 같은 해독 음식은 혈액을 맑게 해 피부 배출 과정까지 보조한다. 또한 면과 마, 리넨 같은 천연 섬유 옷은 통풍이 잘 되어 땀이 쉽게 증발하고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피부 배출 기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으로 추천된다. 반대로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독소를 늘려 피부로 배출되는 양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피부와 림프계의 관계인데 림프는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운반하려 피부와 신장을 통해 배출시키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깊은 호흡, 스트레칭,
가벼운 마사지로 림프 순환을 돕는 것도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부와 다른 배설 기관의 협력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신장은 수용성 노폐물을, 간은 독소를 변환해 담즙이나 혈액으로, 폐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대장은 고형 찌꺼기를 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기관이 과부하되면 피부가 보조 배출 통로로 동원되어 트러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발진 같은 현상은 사실상 내부 장기의 도움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부는 단순히 몸의 외부를 덮는 나른막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해독 시스템을 보완하는 최대의 배출 기관이다.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비싼 화장품이나 미용 시술에만 의존하기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땀 배출, 올바른 식습관과 수분 섭취, 림프 순환 촉진, 천연 섬유 의복 선택 같은 일상적인 실천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결국 피부는 우리 몸 내부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건강의 최전선에서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며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올바른 습관으로 보살필 때 우리는 전부 맑은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파트 2. 왜 50세 이후 피부가 달라지는가? 과학적 원인. 50세를 전후로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체 생리학적 변화, 호르몬 시스템의 급격한 변동, 세포 재생 주기의 지연, 구조 단백질의 손실, 미세혈관의 변화, 산화 스트레스의 누적, 생활습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뉘며 표피는 외부로부터의 보호 장벽 역할을 하고 진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져 피부의 두께, 탄력, 회복력을 책임지며 피하 조직은 지방층과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한다. 젊었을 때는 이 모든 층이 활발히 재생되고 균형 있게 유지되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우며 회복력이 뛰어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 모든 과정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급격한 감소이다. 콜라겐은 피부의 골조를 형성하는 단백질로 피부의 두께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인데 20대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5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여성은 5년 동안 피부 콜라겐의 30% 이상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직접적 원인이다. 엘라스틴 역시 감소하여 피부가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늘어진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둘째, 호르몬의 변화. 특히 여성에서 폐경을 전후로 한 에스트로겐 수치의 급격한 하락이 피부 노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생식 호르몬이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히알루론산 생성에 관여하며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피부는 급격히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며 색소 침착이 심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진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줄어들면서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지방 재분포가 생겨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세포 재생 속도의 저하도 중요한 원인이다. 젊을 때는 각질세포가 약 28일 주기로 교체되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주기가 40에서 60일까지 길어지면서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지 못해 피부 표면이 두껍고 거칠어지며 칙칙한 인상이 생긴다. 동시에 손상된 세포가 오래 머물러 회복이 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넷째, 피부 장벽 기능에 약화가 있다. 피부는 원래 지질층,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등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수분 증발을 막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지질 생성이 감소하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장벽이 얇아져 수분이 쉽게 증발하여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심해진다. 장벽이 약해진 피부는 알레르겐, 세균, 자극 물질에 더 민감해져 쉽게 붉어지거나 가렵고 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난다. 다섯째,
산화 스트레스와 자류 라디칼의 누적 손상이다. 평생 동안 우리는 자외선, 대기오염, 스트레스,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활성산소, 자류 라디칼에 노출된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을 손상시키며 특히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피부 탄력 저하를 가속화한다. 젊을 때는 항산화 효소, SOD,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등 비타민 C,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이를 방어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러한 방어력이 크게 약화되어 손상이 누적되고 가시적인 노화로 이어진다. 여섯째, 혈류와 미세순환의 감소도 피부 변화를 일으킨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피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부가 창백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곱째, 멜라닌 세포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멜라닌 세포의 수는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세포는 불균형하게 과도하게 활동하여 기미, 잡티,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만든다. 특히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된 부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덟째, 피지성과 땀샘 기능의 저하도 문제다. 피지 분비가 줄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윤기가 사라지며 땀 분비도 줄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피부가 더욱 취약해진다. 아홉째, 생활습관과 누적된 손상도 피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젊을 때부터 흡연을 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식단을 유지했다면 그 결과가 50세 이후 피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외선은 특히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외부 요인으로 UVA는 진피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고 UVB는 표피를 손상시켜 주름, 기미, 탄력 저하를 가속화한다. 열 번째, 유전자와 개인차도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더 탄력 있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 이는 유전적 요인,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 피부 두께, 멜라닌 분포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이 유전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즉, 생활습관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피부의 나이를 결정짓는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50세 이후 피부가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복합적인 변화가 누적된 결과이며 이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감소, 호르몬 변화, 세포 재생 지연, 피부 장벽 약화, 산화 스트레스 누적, 혈류 감소, 색소세포 불균형, 피지선 땀샘 기능 저하, 생활습관적 요인 등이 모두 얽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적 원인을 이해하면 항산화 영양소 섭취, 자외선 차단, 보습 강화,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상당 부분 늦추거나 개선할 수 있다. 즉, 50세 이후 피부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관리와 습관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3. 왜 어떤 사람은 더 심할까? 50세 이후 피부 노화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사람마다 그 심각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정도, 생활습관, 환경적 노출, 영양 상태, 스트레스 관리 능력, 피부 타입, 면역 기능, 사회적 심리적 요소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전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부 두께, 멜라닌 분포, 콜라겐 합성율, 항산화 효소 발현 수준 등이 피부 노화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표피가 두껍고 멜라닌 세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또 다른 사람은 피부가 얇고 멜라닌 보호 능력이 떨어져 같은 햇볕을 쬐어도 기미, 잡티, 검버섯이 더 쉽게 생긴다. 그러나 유전은 절대적이지 않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약 70에서 80%는 외부 환경과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외선 노출이다.
햇빛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50세가 되기 전부터 이미 강노화, 포토에이징가 누적되어 깊은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평생 농사를 지으며 햇볕 아래에서 일한 사람과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의 피부는 같은 나이임에도 10년 이상 차이가 나 보일 수 있다. 또한 흡연도 큰 차이를 만든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과 활성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고 피부 혈류를 줄여 영양 공급을 방해한다. 흡연자의 피부는 비흡연자보다 잔주름이 두드러지고 창백하거나 회색빛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스모커즈 페이스라는 용어로 불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영양 상태 역시 차이를 만든다.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식단을 오래 유지한 사람은 당화, 글라이케이션, 반응이 촉진되어 피부 단백질이 손상되고 피부가 딱딱하고 주름진 모습으로 변한다. 호르몬 변화의 정도도 큰 차이를 만든다. 같은 50세 여성이라도 폐경 시기가 빠른 사람과 늦은 사람, 에스트로겐 감소폭이 큰 사람과 상대적으로 완만한 사람 사이에는 피부 변화 정도가 크게 다르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피부 탄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또한 피부 타입도 차이를 만든다.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수분 손실이 더 두드러지고 주름이 빨리 생기는 반면 지성 피부는 상대적으로 주름은 늦게 생기지만 모공이 넓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노화가 나타난다.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도 중요한 변수다. 만성 염증이 높은 사람은 피부 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노화가 가속화된다.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은 염증 수치를 높여 피부 노화를 촉진하며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염증을 낮추는 사람은 더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피지성과 땀샘의 균형이 깨져 피부가 건조하거나 트러블이 생긴다.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기 오염과 독소 노출도 차이를 만든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피부 산화 스트레스가 더 높으며 이는 시골이나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피부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영향을 준다. 피부 관리 제품, 영양제, 병원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피부 노화의 정도가 뚜렷하게 차이 난다.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은 50세 이후 피부 노화가 더 심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유전적 요인 플러스 생활습관 플러스 환경 노출 플러스 영양 상태 플러스 호르몬, 변화 플러스 심리적 건강 플러스 사회적 조건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같은 나이라도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수십 년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며 과학적 연구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결론이다. 파트 4. 희망의 메시지 늦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50세 이후 피부가 달라지고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주름, 처짐, 기미, 탄력 저하 같은 변화를 목격하면서 이미 늦었다. 이제는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과학적 연구와 임상적 증거들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며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하고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부는 단순한 예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하는 살아있는 기관으로 표피세포는 매달 새롭게 교체되고 진피층의 섬유화세포는 여전히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할 수 있으며 모세혈관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할 수 있고 피부 장벽도 꾸준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생활습관의 변화는 언제 시작하든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강노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은 피부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재생하도록 돕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여성이라도 비타민C와 E 같은 항산화 영양소, 콜라겐 펩타이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피부 수분 함량과 탄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운동과 수면은 피부 개선에 강력한 무기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켜 피부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려 세포 재생을 돕는다. 양질의 수면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긍정적인 사고는 코르티솔 과다 분비를 줄여 피부 염증과 노화를 완화한다. 또한 현대의학과 피부과학의 발전으로 레이저 치료, 고주파, 초음파 리프팅, 필링, 스킨 부스터, 줄기세포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나이가 들어도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를 들어 레이저는 진피층에 미세 손상을 주어 섬유화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히알루론산 주사는 피부 보습과 볼륨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술들이 단순한 미용 효과를 넘어 피부의 생리학적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늦지 않았다는 희망은 단지 피부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피부를 관리하려는 노력은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이어지고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건강,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다시 말해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70세 이상 고령자라도 새로운 생활 습관을 도입하면 몇 개월 안에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우리가 언제 시작하든 변화는 가능하며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가 넘어도 피부는 여전히 반응한다. 세포 수준에서의 회복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주는 자극과 영향에 따라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결국 희망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늦지 않았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다. 오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오늘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를 먹고 오늘 밤 충분히 자고 오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몇 달, 몇 년 후 완전히 달라진 피부와 건강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50세 이후 피부가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변화를 완화하고 되돌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나이는 숫자일 뿐 피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희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 파트 5. 3단계 자연 치유 루틴. 50세 이후 피부가 달라지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실천적 해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병원 시술에 의존하지만 사실 우리의 피부는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능력을 끌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자연 치유 루틴이다. 이 루틴은 단순히 외부적인 관리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피부와 세포의 재생 리듬에 맞추어 주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별표 정화, 디탁스, 청소, 별표이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배출 기관이므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그 결과가 피부 트러블, 칙칙함, 주름, 탄력 저하로 드러난다. 따라서 첫 단계는 몸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먼저 신체 내부의 독소를 줄이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트랜스지방, 알코올, 과도한 카페인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킴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장 건강을 개선해 피부로 이어지는 독소 배출 경로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해 체내 노폐물이 땀과 소변을 통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정화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부 자체의 청결 관리이다. 자극적인 세안제 대신 피부 장벽을 보존하는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땀과 먼지, 노폐물을 꼼꼼히 제거해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 2일 2회의 부드러운 각질 제거는 피부 재생을 촉진해 새로운 세포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피부를 혹사시키는 과도한 세정이나 화학적 박피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호흡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별표 재건, 리빌드, 회복, 별표이다.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피부를 다시 채워넣고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건 단계의 핵심은 피부 구조 단백질인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식단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콩류,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충분히 섭취하려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야 하며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므로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같은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피부 재생을 돕는 필수 영양소다. 외부 관리로는 보습제를 통한 피부 장벽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포함된 보습제는 피부 보호막을 다시 세워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한다. 이라 더불어 천연오일, 호호바 오일, 아르간 오일 등은 피부 친화적인 성분으로 건조함을 완화하고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준다. 재건 단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혈액순환 개선이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피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전달하고 새로운 세포 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규칙적인 땀 배출은 모공 청소와 노폐물 제거를 돕는다. 수면 역시 재건 단계의 중요한 축이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콜라겐 합성이 촉진된다. 따라서 하루 7-8시간의 깊은 수면은 피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재건 전략이다. 세 번째 단계는 별표 활성화, 액터베이트, 강화, 별표이다. 정화와 재건을 통해 깨끗하고 단단해진 피부를 더욱 빛나고 젊게 유지하려면 꾸준히 피부의 활력을 자극하는 루틴이 필요하다. 활성화의 첫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습을 해도 자외선 UV와 UVB에 노출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 피부가 다시 손상된다. 따라서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습관은 피부 활성화의 기본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항산화 생활 습관이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명상, 깊은 호흡은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줄여 피부 세포를 보호한다. 또한 녹차, 베리류, 강황, 토마토 등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피부 자극 요법이다. 피부는 적절한 자극을 받을 때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규칙적인 온찜질과 냉찜질 교차요법은 모세혈관의 탄력을 유지한다. 최근에는 천연 마스크팩, 알로에, 오트밀, 꿀 등을 활용해 피부에 영양을 직접 공급하는 것도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단계는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활력 있게 유지하는 것과 연결된다. 좋아하는 취미생활, 사람들과의 교류, 웃음,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정신건강에 좋은 것을 넘어 피부의 호르몬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과학적 연구들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피부 회복력이 더 좋고 만성 염증 수치가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피부 활성화 루틴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3단계 자연 치유 루틴은 첫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려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화 단계. 둘째, 영양과 수분, 휴식을 통해 손상된 피부를 재건하는 회복 단계. 셋째,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으로 피부를 지속적으로 빛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활성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이가 50세를 넘어도 심지어 70세, 80세를 넘어도 피부는 여전히 반응하고 개선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수개월, 수년 후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자른 치유 루틴은 단순히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건강한 삶 전체를 회복하는 길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젊음을 선물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파트 6. 변화의 시간표. 언제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사람들은 피부 건강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동기부여가 유지되고 습관이 지속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으며, 피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세포 단위의 미세한 회복과 조직 단위의 구조적 개편, 그리고 전신 건강 개선이 차례차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보통 첫 1, 2주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미 피부 속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항산화 영양소 섭취를 시작하면 각질층의 수분 보유력이 향상되고 잔잔한 건조함이나 미세한 가려움증이 줄어들며 피부가 약간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거울로 보기보다는 손으로 만졌을 때의 질감에서 미세한 차이를 먼저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3, 4주 차에 접어들면 표피 세포의 주기가 약 28일인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세대의 피부 세포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육안으로도 변화가 조금씩 드러난다. 잔잔한 칙칙함이 줄어들고 피부톤이 맑아지며 작은 잡티나 붉은기, 가벼운 트러블이 줄어들 수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동반되었다면 이 시기에 다크서클이 옅어지거나 아침에 붓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관찰된다. 6에서 8주가 지나면 피부 속 진피층의 섬유화세포가 자극을 받아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조금씩 더 많이 합성하게 되는데, 이는 뇌관상으로 피부 탄력과 밀도가 미세하게 개선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예를 들어 웃을 때 생기던 잔주름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지거나 턱선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화장이 피부에 더 고르게 밀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과학적으로도 8주 이상 꾸준한 영양소 보충과 생활습관 개선은 피부 수분량과 탄력 지수를 향상시킨다는 임상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다. 12주, 약 3개월 정도면 변화를 느끼는 강도가 확연히 커진다. 장기간의 습관 개선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색소 침착의 완화, 주름 깊이 감소, 탄력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부 좋아졌다, 얼굴이 환해졌다 라는 피드백을 듣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크게 상승한다. 또한 피부 속 혈관과 림프순환이 개선되면서 붓기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얼굴선이 한층 정리되어 보인다. 6개월이 지나면 피부의 구조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다. 새롭게 합성된 콜라겐 섬유가 조직에 정착하고 엘라스틴이 강화되면서 피부가 근본적으로 두꺼워지고 탄력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실제 임상에서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관리가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이미 진행된 손상을 되돌리는 데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다. 이 시기에는 사진을 비교했을 때 눈가나 입가의 잔주름이 확연히 옅어지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지며 전체적인 인상이 젊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1년 이상 지속하면 피부 변화는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 새로운 균형점으로 자리 잡는다. 즉, 피부가 단순히 좋아진 것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세포 수준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만성 염증이 줄어들며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 지표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혈압, 혈당, 체중 같은 수치가 안정되면서 피부 혈관 건강이 동반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변화의 시간표는 1주 단위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1개월 단위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누적하며 3개월을 지나면 주변이 알아볼 정도의 차이가 드러나고 6개월 이후에는 구조적 개선이 자리 잡으며
2년 이상 꾸준히 이어갈 때 평생 동안 지속되는 새로운 피부 건강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행동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최적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변화는 더딜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며 피부는 우리가 주는 신호와 습관에 충실히 반응한다. 결국 언제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눈에 띄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피부의 과학적 본질과 생리학적 기능, 그리고 나이와 환경, 생활습관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자연 치유 루틴과 변화의 시간표, 현대 과학이 밝혀낸 피부 배출의 의미까지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분명하다. 피부는 단순히 외모를 결정하는 표면적 장식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거대한 기관이자 몸속 건강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며 동시에 독소를 배출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통로로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피부 문제를 단순히 겉모습의 불편함, 미용상의 결점으로 치부해왔으나 사실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는 간, 신장, 호르몬, 면역, 혈액순환, 대사와 같은 인체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반영이다. 주름은 세포 재생력에 저하를 보여주고 기미와 색소 침착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의 흔적이며 건조와 각질은 체내 수분 대사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여드름이나 염증은 해독 경로의 과부하를 알리는 신호다. 즉, 피부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단순한 예피가 아니라 몸속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현미경이며 동시에 몸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독소를 내보내는 배출의 문이다. 따라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뻐지거나 젊어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몸의 근본적 건강을 바로잡는 길이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나이가 들어도 활력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50세 이후 변화가 두드러지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현대 과학은 세포가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생활 습관의 개선, 올바른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학적 피부과적 도움까지 더해진다면 피부는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구조적으로 개선되며 전신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다. 변화의 시간표는 분명 존재한다.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때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얼굴에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인내심과 꾸준함이며 지금 당장 작은 선택 하나가 쌓여 장기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피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피부를 돌보는 일은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가장 큰 배출기관이며 동시에 삶의 균형과 건강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피부를 단순한 미용의 대상으로 축소하지 않고 생명을 지켜내는 위대한 기관으로 존중하며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피부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결국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피부는 건강의 거울이며 배출의 통로이고 생명의 동반자이다.